식사들 하셨습니까? 요즘 사냐의 녹음이 죽이는 시기죠. 저는 1년 먹고살 간식거리를 장만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수박, 참외, 옥수수, 살구, 자두, 앵두까지 6월부터 가을 추석까지 먹을 간식거리를 열심히 마련하고 있습니다. 몇 개만 심어도 주변에 좀 나눠주고 하면은 식구들 뱉어주게 먹고도 남죠. 이게 시골 생활의 낭만이고 장점이 아닐까 합니다. 내다 팔아서 몇 푼 버느니 나눠주고 인심 쓰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즘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 중국산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해볼까 합니다. 이야기의 초점은 중국산이 좋다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죠. 간혹 제가 중국산 물고 빤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비싼 오토바이 대안이나 가성비로 추천이지 그 이상은 아니죠. 그리고 앞으로 중국산이 대세가 될 거란 이야기지 중국산이 더 좋다 이런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냥 쓸만하고 가격 대비 적당하다는 정도지 물고 빠는 것이 아니라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국산 오토바이 많이 사야 나한테 땡전 한 푼 떨어지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머니 사정 생각해서 이야기할 뿐이죠. 오늘 이야기의 중심은 중국산의 명암, 즉 장점과 단점에 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어떤 오토바이든 장단점은 있겠지만은 특히나 중국산 오토바이는 장단점이 좀 명확하죠. 그동안 해외 포럼이나 레딧 등 유저가 많고 실제 타면서 느끼는 것을 글로 올린 실사용기를 토대로 유튜브에는 소개가 잘 안 되는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야기 들어갑니다. 중국산 오토바이 장점부터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가성비죠. 여러분이 잘 인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외로 오토바이를 설계하고 실제 생산 기반을 가지는 오토바이 회사가 자동차 회사보다 적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일본 혼다, 야마하, 스즈키, 가와사키, 대만 킴코, SYM, 사냥 오토바이죠. 미국 할리데이비슨, 인디언, 유럽의 BMW, 두카티, KTM, 피아지오 그룹의 베스파, 아프릴리아, 모토구찌, 영국의 트라이언프 정도가 현재 글로벌 업체로 유명하고 그 외에는 인도와 중국산 메이커지만은 문제는 인도와 중국산의 생산 능력이 전세계 오토바이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다 글로벌 업체의 물량 절반이 아니라 거의 생활밀착형 오토바이 70에서 80%는 인도와 중국,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업체는 BMW를 생산하는 론신, 피아지오와 노튼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종셴, 스즈키와 효성 오토바이, 그리고 뿌쪼 오토바이를 생산해주고 있는 퀸지, 야마하는 젠시, 또한 스즈키를 만들어주고 있는 하우쭈, 베넬리의 소유주로 유명한 퀸장, 혼다를 만들어주고 있는 지아링, 그리고 모토모리니의 소유주인 지넨, SY 모터를 가지고 있는 신레이 그룹,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오토바이 회사가 외국 오토바이 제조업 와 합작 및 투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브라질에서 생산하거나 동구권 나라에서 일부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있는 리터급 이하 오토바이는 거의 중국산이나 인도, 태국에서 생산했거나 그곳에서 생산한 엔진을 달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연히 생산비와 소비자가에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산이 쌀 수밖에 없다는 결론은 누구나 예측이 가능할 겁니다. 비슷한 소비자가를 가진 인도산 오토바이와 중국산 오토바이의 결정적인 차이는 생산 설비에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도는 1950년대부터 자동차 오토바이를 생산하던 나라고 역사도 오래된 회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대부분 1990년대에 설립되어서 2010년 이후에 해외에 오토바이를 수출하는 기업이 아마 90%는 될 겁니다. 이유는 아시다시피 등소평의 시장 개방 영향이죠. 여기서 차이가 나는 것은 인도는 싼 인건비를 무기로 인간이 생산하고 있고 중국의 오토바이 대기업은 2010년대에 최첨단 설비와 공장 자동화를 실현해서 로봇으로 생산비를 낮추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 생각은 품질은 중국산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산은 불량률이나 품질 편차, 복불복이 인도산 오토바이보다 적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평가 같습니다. 또한 중국산은 근본이 되는 인증된 선진국의 오토바이 업체의 모델을 카피해서 만드는 단계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자적인 설계 기반을 가지고 제품을 수정하면서 만들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면 바로바로 설계를 바꾸거나 부품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발전한 속도가 눈에 보일 정도로 빠르게 시장에 적응하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가격도 쓸만하게 나오죠. 그러다 보니 가성비로는 최고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럴싸하죠. 인도 오토바이의 가장 큰 문제는 디자인을 아무리 외국에 해와도 인도스러운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때 레트로 열풍을 타고 유행하고 많은 물건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당연히 중국산도 2000년대쯤에는 중국산스러운 디자인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디자인이 중국스러운 면이 거의 없어졌죠. 거기다 비싼 고급 부품으로 발라놔서 내구성도 좋은데다가 어느 정도 보편적인 성능이 나옵니다. 쿼터는 40마력대, 미들급은 70마력, 리터급은 100마력 이상의 아주 평이한 성능으로 만들다 보니까 내구성 걱정은 그렇게 없는 편이죠. 오히려 글로벌 업체의 엔진보다 더 좋은 부품을 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오토바이 랩핑에서 메이커 가리고 타면은 알리사인지 테무사인지 모를 정도로 멀끔한 디자인으로 뽑힌 오토바이도 많고, 어떤 오토바이는 디자인이 오히려 주목을 받을 정도로 잘 만든 디자인도 존재를 합니다. 모든 면에서 크게 뒤처지거나 떨어지는 면이 없이 모든 면에서 그럴싸하죠. 다만 아무리 싸고 좋은 고급 부품을 발라놨어도 조화가 안 돼서 그런가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죠. 시동 꺼짐이나 무리한 다이어트로 샤시가 좀 약하거나 약간은 언밸런스한 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문제는 혼다도 겪고 있는 문제라서 중국산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산업기반 측면이나 규모면으로 본다면은 거의 생산 선진국이죠. 특히 배터리나 소프트웨어, 비철금속 산업은 세계 최고를 달리는 나라가 중국이고, 소재 산업이나 철강 이런 분야는 한참 성장하는 나라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전기차나 일반 자동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벤츠, 볼보, BMW, 폭스바겐, 혼다, 도요타, GM, 닛산 등 유수 메이커 다 중국에서 내수로 만들다 이제는 전 세계로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도도 마찬가지지만은 인도와는 차원이 다른 물량으로 세계 시장을 공략하고 있죠. 여러분이 그렇게 자랑할 만한 비싼 메이커 오토바이는 중국산 부품이 아마도 절반은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엔진이든 부품이든 중국산 부품이 안 들어간 오토바이는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서 만드는 혼다, 할리는 중국산 부품이 절반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 시장 경쟁력. 현재 베넬리, 모토모리니, 존테스, CF모토, 코브, QJ모토를 선두로 이탈리아, 호주, 미국, 캐나다, 유럽에서 상당한 판매량으로 시장을 뚫어나가고 있습니다. 리판, 론신, 종셴, 지링, 진시, 첸장, 하우츠 등이 동남아, 남미, 동구권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생활 밀착형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시장을 넓히고 있지만은 최근에 쿼터, 미들급, 리터급이 주류인 취미 시장에도 도전하고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고급 오토바이 시장에도 중국산이 팔을 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중국산 오토바이 업계는 천시대 고급 시장용 오토바이 출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일찍 수출 시장에 뛰어든 베넬리나 모토모리니 유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기존 메이저 오토바이의 3분의 2 가격에 오토바이를 반신반의하고 구입했지만은 타보니 그렇게 큰 불만이 없더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메인 리터급을 처분하고 쿼터급이나 미들급에 정착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렴한 수리비와 유지비 때문이죠. 보통은 5분의 1, 심하면은 10분의 1밖에 안 되는 부품 가격과 유지비가 이유였습니다. 거기다 BMW나 두카티보다 고장이 안 난다는 일반적인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부분 의견을 보면은 오토바이 가격 자체가 싸다, 보기보다 내구성도 좋고 고장이 잘 안 난다, 유지비가 싸다, 소소한 불만은 있는데 어떤 오토바이든 마찬가지고 감수하고 탈만한 정도다, 나름 부품도 보급이 잘 된다, 알리의 대체 부품과 튜닝 부품이 많아서 저렴하게 꾸밀 수 있다, 상상했던 것보다 좋다 정도로 종합해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탈만하다는 의견이라고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시장에 잘 안착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중국산 싸구려라는 저항력보다는 가성비로 많이 선택하다 보니 시장 파괴력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생산량. 일단 중국 오토바이 생산량은 상상을 초월하는 생산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오토바이 생산 회사는 약 200개의 휘발유 오토바이 제조사가 있고 1000여 개의 전기 오토바이 제조사가 있다고 합니다. 휘발유 오토바이 연간 생산 규모는 2200만 대 정도로 매년 1500만 대 이상 꾸준히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가 최고 많이 생산할 시기가 20만 대 정도였습니다. 전기 오토바이는 중국 내에 4억 대가 있으며 연간 1억 대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국도 생활 수준이나 임금이 올라감에 따라서 자동차 판매량이 급증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와 같이 오토바이 내수 판매량은 점차 줄고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가 1년에 3천만 대가 팔린다고 하네요. 엄청난 나라죠. 대신 수출 물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고무적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중국은 아무래도 자동차보다는 오토바이 활용성이 많고 기존 오토바이가 1억 대 이상 풀려있기 때문이라도 내수는 줄더라도 꾸준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일부 수출 기반 중심의 경쟁력 있는 대기업만 살아남고 작은 회사들은 조만간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순리죠. 그리고 휘발유 오토바이든 전기 오토바이든 시장 경쟁력을 위해서 고급화 전략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마케팅 방향을 틀었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영향으로 우리도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생활에 파고드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냐? 그건 아니죠. 심각한 단점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중국산의 단점 첫 번째, 영세한 수입상. 항상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가장 문제가 되는 내용이지만은 현재 중국산을 수입하는 업체는 많죠. 그런데 대부분 회사가 영세합니다. 하우츠를 수입하는 다비널드, CF모터를 수입하는 모터스타 코리아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회사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창고 하나, 사무실 하나, 직원 몇 명으로 운영되는 회사고 한 컨테이너 들여와서 팔고 반응 좋으면 한 컨테이너 될 때까지 예약받아서 또 수입해서 팔고 뭐 그러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순전히 제 추측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영업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들은 이야기 중에는 몇 명 되지도 않는 직원 의료보험료를 연체해서 오토바이 출고도 못하는 회사가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게 회사인가요? 그래서 제가 낙가말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한 달에 200만 원 될까 싶은 돈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실수로 잃어버리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단순한 회사 운영 방식은 있을 수 없는 거죠. 더존이나 이카운트라는 회사 관리 프로그램만 써도 자동이체가 되거나 체크가 가능한데 그런 시스템조차도 없다는 참 한심한 어찌 보면 구멍가게 같이 관리를 한다는 이야기죠. 문제는 이런 회사가 열심히 부품을 수입하고 내 오토바이를 AS 해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경쟁 기종 대비 싸다는 이유로 오토바이를 구입한다면은 과연 올바른 생각인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막금의 시대는 혼다도 뒤통수 치는 상황인데 무엇을 믿고 오토바이를 사고 유지하고 AS를 받을지 저는 고민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부품 수급 문제로 고생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절대 그런 오토바이는 고려 대상에 넣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 그런 점은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술 격차. 중국에는 200개 이상의 오토바이 업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급인 업체와 중소기업, 가내수공업급 업체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죠. 문제는 이런 업체 간에 엄청난 기술적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입장에서 메이커별로 줄을 세운다면은 존테스, CF모토, 코브, QJ모토, 론신, 모토모리니, 하우츠 이 정도가 오토바이 선도 기업인 것 같습니다. 이들 회사들은 고급 오토바이를 생산하는 대표적 회사들이죠. 나머지 제조사는 거의 생활 밀착형 오토바이를 생산하다가 보니까 우리와 별로 접점도 없기도 하고 알려진 것도 없는 것도 사실이죠. 앞에 거론하는 회사들은 자체 생산 능력, 생산 기술, 자체 부품 제조 능력, 설계나 디자인을 직접 컨트롤 가능한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실린더 가공이나 엔진 가공, 피스톤, 밸브, 크랭크샤프트, 캠샤프트 제조 기술은 기초 소재 공업과 가공 기술 수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부분인데 가공 기계는 최신식 유럽산 비싼 기계를 많이 도입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막말로 돈이 되는 것이면 아끼지 않고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품 제조 실력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서 혼다나 야마하, 스즈키, BMW, 베스파 등의 엔진 관련 부품을 엄청나게 납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고급 오토바이 실린더 헤드나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생산하는 엔진 부품은 거의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기초 소재 문제로 알루미늄이 아닌 철을 사용하는 베어링은 유럽산이나 일본산, 대만산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고 타이밍 벨트는 유럽산 보그워너나 일본산 미쓰보시, 밤도를 수입해서 사용하거나 중국에서 OEM으로 제조하는 제품을 고급 기종에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저가는 자체 생산 부품을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클러치도 일본산 후지 FCC를 고급 기종에 많이 사용하는데 이것도 중국에서 OEM으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총징, DM, 엔졸로, 젠지앙, 모터비티 이런 다양한 업체가 클러치를 생산 보급하며 글로벌 업체의 부품으로 납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전자장비죠. ECU는 보시, 델파이, 컨티넨탈, 덴소, ZF, 히타치, 마그네티 마넬리 등의 여러가지가 있지만은 고급 기종은 거의 보시를 많이 사용하고 저가대 오토바이는 중국 자체 개발 ECU를 사용하는데 중국산 ECU에 아직은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레이크 컨트롤 유닛도 거의 보시제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급 오토바이 상징인 서스펜션은 쇼와나 가야바, 마루조끼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 또한 중국에서 많이 제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품 중 전장, 전기 제품을 제외하고는 거의 중국 내에서 생산하는 부품으로 오토바이를 만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해도 간을 잘못 맞추면 맛이 없듯이 아무리 좋은 부품으로 만들어도 조율하고 조종하는 과정이 잘못되면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동 꺼짐이나 아이들링 불안정 이런 사소한 문제가 있죠. 그리고 이 문제는 혼다도 겪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생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생산 캐파이죠. 생산 수량이 많아야 부품 단가를 낮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부품을 개발해서 보급받을 수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일 겁니다. 그러다 보니 생산량이 많고 고급 부품을 많이 쓰는 대기업급 회사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는 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수 기반의 기업과 수출 기반의 기업의 기술 격차도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벌써 시장에 자리 잡은 메이커는 생산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 원가 절감을 해서 낮은 등급의 부품을 쓰는 기업도 벌써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카피. 어떤 후발주자도 이 부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겁니다. 우리나라 삼성도 LG도 소니, 도시바, 히다치를 카피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세계적인 가전과 TV 생산업체로 성공을 했습니다. 심지어 8, 90년대에 일본 아키하바라의 신제품이 나오면 뜯어보고 본사에 보고하는 직원이 상주할 정도라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삼성 마이마이 이코노미 텔레비전이 나왔습니다. 중국산 오토바이도 일제 혼다나 스즈키, 가와사키, KTM, BMW를 만들어주면서 배운 노하우를 당연히 써먹고 있고 심지어 철진한 설계도를 구입해서 오토바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또 다른 카피 루트는 엔진을 OEM, ODM으로 만들어 납품하면서 동일한 제품을 이름만 바꿔서 자사상품으로 만들어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냥 아무 접점 없이 생으로 무작정 뺏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웃긴 것은 본사나 인도에서 생산할 때는 고질병이 있던 엔진이 중국에서 생산하면서 고질병이 고쳐진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TM 790 기반 엔진인 CF모터 800cc, KTM 890 엔진이 그런 경우라고 합니다. 이 KTM 790 엔진은 밸브 계통으로 고질병이 있던 엔진인데 CF모터가 800 엔진으로 잘 써먹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KTM 890 엔진도 생산을 잘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카피를 넘어서 자체 개발한 엔진으로 승부를 보는 단계로 불과 10년 만에 성장을 했습니다. 쿼터급 4기통이나 미들급 3, 4기통이 이런 엔진들이죠. 이제는 리터급 4기통이나 8기통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몇 년 지나면은 고급 고배기량 오토바이 시장도 가성비로 몰아붙일 것으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선함의 부족. 중국산 오토바이가 신선한 디자인과 중국스러움을 포기하고 글로벌 시장에 맞게 출시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하지만 외국 전문가나 잡지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엔진도 외국의 철진한 형식의 엔진이고 샤시도 카피한 듯한 냄새가 나는 바디를 가졌다는 점이죠. 이는 글로벌 업체가 아닌 이상 시장을 아직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시장을 선도할 능력까지는 없다는 반증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더 저렴한 가격과 더 많은 전자장비와 옵션으로 승부를 보고 있죠. 이런 점이 여전히 앞으로도 주요한 마케팅 포인트로 자리 잡으면서 한동안 가성비로 승부를 볼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벌써 리터급을 생산하면서 고급 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이러한 용기나 패기가 부러울 정도로 막강한 자본력과 생산력을 바탕으로 도전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중국산이라는 이미지를 털어버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그냥 중국산이라는 이미지. 가장 큰 문제는 그냥 중국산이라는 점이죠. 중국산이라는 점은 사람도 물건도 여러가지 나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미지를 벗기 위해서 일본의 잽이라는 멸칭을 극복하고 50년대에서 60년대 가성비로 미국 시장을 공략하던 시절에 역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나지 않은 시간인 7, 80년대 일본은 가전과 TV, 오토바이, 자동차 시장에서 최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일본이 거쳐간 20년은 아니고 한 10년이면 이런 싸구려 이미지를 벗고 최고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의 의견은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중국과 척을 지는 나라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표방하는 1대1로의 부작용과 미국을 위시한 유럽의 견제로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다 일본이나 한국은 문화까지 수출하면서 상품이 이미지를 좋게 이끌었지만은 중국은 그런 것과는 거리가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중국산의 한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너무 많이 침투해 있고 그것을 아무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참 무서운 점이죠. 전기차, 배터리, 게임, AI, 자동차 자율주행, TV,
가전, 화학, 섬유, IT, 금융은 우리나라나 일본을 아득히 추월한 상태고 미국과 견주고 있는 상태죠. 유명 오토바이도 알게 모르게 실린더, 밸브, 샤프트, 실린더 헤드는 거의 중국산을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무서운 점은 돈도 많고 사람도 기술도 많다는 점이고 어떤 분야든 성공할 가능성만 있다면 밀어붙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코맥이라는 항공기 제작사에서 C919라는 협동체 여객기를 2008년 주하이 에어쇼에서 개념안 및 모형을 발표를 했고 2015년 11월에 시제기가 만들어졌는데 2022년에 인증을 받고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해외 전문가들은 다들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동체, 날개, 엔진, 랜딩 기어, 통신 유도 장비를 전 세계에서 수급해서 짜집게 해서 만들어냈죠. 문제는 시제기 시험 기간과 인증 후에도 몇 번의 추락 사고가 있었지만은 어디에도 보도가 안 되고 감추고 넘어가더니 결국은 현재 1000대가 넘는 예약고를 올렸고 중국 내에서 보잉 737, 에어버스 320 시장을 다 잡아먹은 결과를 만들어낸 중국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가도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집중하는 능력은 지구상 어느 나라에도 없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아무리 문화가 그 나라의 상품을 격을 높인다고는 하는데 지금은 가상의 시대입니다. 저는 입소문이나 TV 지명 광고로 이미지 광고를 하는 것보다 인터넷 가상 공간에서 알고리즘을 선점하는 것이 더 훌륭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 릴스가 세상을 지배하고 이끄는 시대가 되었죠. 이런 가상 공간은 이용자 수가 엄청 중요한데 인도와 중국은 이용자가 많은 시장입니다. 거기다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중국은 바이두, 탄센트, 시나라는 이용자가 우리와 비교가 안 되는 종합 포털 업체가 있죠. 이런 업체에서 생산된 문서나 이야기나 뉴스가 AI에 영향을 준다면은 알고리즘 형성에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무기로 마케팅 요소나 재료로 활용되거나 많은 인구가 조직적으로 조작을 한다면은 한국과 일본 문화를 앞서는 국가적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방법은 벌써 이쯤 되어 활용되고 있죠.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관심사를 유튜브, 쿠팡, 네이버 쇼핑, 네이버 뉴스 검색, 인터넷 광고가 먼저 알고 활용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알고리즘은 오래전부터 활용되고 있었죠. 중국은 여러분이 아는 그냥 짱깨가 아니죠. 유튜브에 나오는 맨날 가짜를 만드는 중국, 중국의 민낯, 예의 없는 중국인, 이게 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서구 유럽이나 미국은 100년, 우리나라는 50년 만에 발전한 속도가 중국은 20년 만에 너무 빨리 발전하다 보니까 문화 지체 현상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도 8, 90년대 어글리 코리안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발빠른 부지런한 민족이라는 말로 바뀐 지 얼마 안 되었죠. 중국도 이렇게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경제 규모, 지리적 위치, 우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보면은 무시할 나라는 아니라는 점이죠. 이런 중국이 오토바이가 뭐라고 전 세계를 다 잡아먹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 현재 중국 오토바이 수출 시장 상황이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혼다도 한국에서 삽질하고 있죠. 그럼 반드시 그 빈자리는 중국산이 파고들 겁니다. 실제 우리나라 배달 시장이나 중저가 쿼터 시장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많이 잘 팔리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은 어쩔 수 없이 혼다 오토바이를 선택하듯 언젠가는 중국산 오토바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중국산 오토바이 명함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죠. 그 선택의 자유를 중국산이라는 이미지만 보지 말고 현명하고 냉철하게 보는 시각을 가지자라는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그것은 해방이고 침해죠. 내가 필요하고 쓸만하면 쓰는 겁니다. 다만 저는 올바른 선택의 길을 이야기할 뿐이죠.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